예. 오늘 뉴스탑10은요, 정치권 이슈보다 먼저 오늘 오전 대구에서 있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나오는 방화 사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졌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3명이 있었거든요. 급해가지고 저 창문을 뜯었어요. 망치로. 뜯어가지고 저 작은 창문 있잖아요. 절로 나와가지고 우리 직원 하나도 이 다쳐가지고 유리창이 막 떨어지니까 구석으로 피해 있다가 저 사다리 차 와가지고 내려왔어요. 일단 피해자의 목소리부터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여성경제신문을 통해 입수한 50초 분량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방화 모습을 저희가 CCTV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저 영상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저 흰천으로 아마 인화 물질을 가리려는 듯한 흰천을 두르고 한 남성이 한층 올라갔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면 빨간 불길, 그리고 지금은 시꺼먼 연기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저렇게 흰천을 두르고 인화성 물질을 감춘 채 유유히 계단을 올라가는 이 방화 추정 용의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화면에 빨간 불길이 보이고 잠시 뒤에 검은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있었던 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저희가 CCTV를 입수했고 그 화면부터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10시 50분부터 오늘 대구 수성구 일대 정말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명이 숨졌고 40명이 넘게 다쳤는데요. 글쎄요, 담담히 유유히 가는 저 방화 용의자의 모습이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저렇게 시민들이 급박하게 뛰어나는 모습 화면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이도원 의원님. 네. CCTV 봤는데 너무 끔찍합니다. 신천으로 덮은 물체를 든 상태로 건물에 들어서는 이 방화 용의자, 부르짖은 이유를 지금 추정컨대 재판에서 져서 재판에 이긴 변호사 사무실에 부르질러 갔다, 뭐 지금까지 나온 걸로 종합해보면 이 정도 추정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재판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수차례 항의 전화도 했다니까 아마 앙심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CCTV로 그 흰천에 어떤 물질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경찰이 주거지의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주거지에서부터 그 흰천에 쌓인 물질을 들고 나오는 것도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의도를 갖고 방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이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화재 직전에 폭발음,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니까 인화 물질을 사무실이나 또는 그 용의자의 몸에 뿌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고, 특히 그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저런 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래서 사무실에 있던 나머지 6분도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함께 그 안타까운 그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수사는 진행해봐야 되겠지만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경찰은 그렇게 보고 지금 수사를 하는 중입니다. 황급히 빠져나오는 그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 사실 외부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큰 사고가 있었나라고 짐작이 쉽지 않을 텐데, 외부에서는 유리창 깨진 정도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안에는 말 그대로 화마에 휩싸인 아비 규환이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신속히 왔고, 또 다른 시청자 제보의 화면도 만나볼까요? 이게 오늘 아침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있었던 저 화면. 예. 꽝 폭발음 후에 검은 연기가 가득했다는 생존자의 증언도 있고, 당시 시청자 제보 화면도 만나봤고, CCTV 속 그 방화 추정 용의자라 보이는 인물이 흰 천을 감싼 인화 물질을 들고
계단을 유유히 올라가는 장면. 그 이후에 갑자기 불길이 솟는 저 변호사 사무실 건물 모습도 함께 봤습니다. 용의자도 사망한 채 발견됐고요. 전해지기로는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에서 져서 앙심을 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4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연기 흡입으로 부상을 당했어요. 화면을 좀 스튜디오로 좀 비춰주실까요? 지금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고 지금 경북대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7명이 사망했다. 20분간 있었던 방화 사건.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또 너무 안타깝게도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지금 전망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저 건물이 지하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지상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게 대구지법의 이제 범어동 법조타운이거든요, 저기가. 그런데 이제 대구지법이 1973년에 여기에 온 다음에 이 일대에 우후죽순으로 건물들이 생겼어요. 근데 당시에 건축법이나 소방법은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올라간 거죠. 저 건물이 제가 얼마나 됐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노후화됐을 건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들은 이제 지금은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돼 있지만은 이 건물들은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났을 때 굉장히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옛날식 건물들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은 통로가 길게 있죠. 복도가 길게 있고 그리고 출구가 보통은 한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 통로가 길어서 거기에서 이제 연기에 질식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또 변호사 사무실 자체가 보안이 중요하니까 상당히 이제 보안을 해서 문을 시건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인화성 물질이 너무 많잖아요. 종이라든지 이런 것. 잠시만요. 그러니까 김준일 대표님 말씀은 여기가 이제 건물이 뭐 비교적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계단과 거리가 멀고 밀폐된 구조가 있었고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의 특성상 여러 종이 그러니까 탈 것들이 많다는 그런 단점들 때문에 이번이 2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가 더 컸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지금 추정이지만은 이 범인으로 용의자가 못 나가게 입구를 막고 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여러모로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렇다고 이거 건축법이나 소방법을 노후 건물에 다 적용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또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국회에서 그거를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안전을 좀 강화해야 될 것인가를 좀 국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사고 직후 저희 채널A 취재 기자가 휴대전화로 긴급히 촬영한 이 영상 보고 계시고요. 119 구급차가 왔던 장면 그리고 10시 55분에 화재가 시작됐고 22분 만에 화재가 진압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7명이 숨졌고 4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 방화 용의자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 저 인화성 물질을 두고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피해가 꽤 컸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방화 추정 사건 얘기까지 저희가 긴급히 만나봤는데요. 대구 변호사 사무실 이 방화 사건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이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보니까 더 충격적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